우리에게는 일평생 평균이라는 잣대가 졸졸 따라다닌다. 학교 다닐 때는 평균적인 학생의 성적과 비교돼 등수와 등급이 매겨지고, 대학에 지원하면 등급과 시험 성적이 지원자 평균치와 비교당한다. 입사 지원 시에도 등급과 시험 성적만이 아니라 자질과 경력과 인성 점수까지 지원자 평균치와 비교된다. 취업이 되고 나서도 연례평가로 해당 직무 수준에서의 직원 평균치와 대비돼 또다시 비교당하기 십상이다. 우리는 평균에 얼마나 근접한가, 또 평균을 얼마나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따라 평가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내가 평균이라는 측정 방식이 거의 언제나 틀린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개인을 이해하는 문제에 관한 한 평균은 언제나 부정확하고 현혹적이다. 평균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당신은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아이도 동료도 학생도 배우자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다. 평균적인 재능, 지능, 성격 같은 것은 없고, 평균적 학생이나 평균적인 직원도 없고, 두뇌 역시 없다. 이러한 일상화된 개념들 모두는 잘못된 과학적 상상이 빚어낸 허상이다. 우리 대다수가 직관적으로 느끼고 있다시피 인성평가의 점수, 표준화된 평가에서의 등급, 평균 학점, 수행평가 등급이 우리 자신 혹은 우리 자녀들이나 학생들이나 종업원들의 능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개개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의 평균이라는 개념은 우리 뇌리에 너무 뿌리 깊이 박혀있어 여간해선 진지한 의문을 품기가 힘들다. 하지만 평균은 쓸모없다. 아니, 평균은 개인의 가장 중요한 면모를 알아보지 못하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실 쓸모없다는 말도 과분한 표현이다. 반갑습니다. 도끼형님입니다. 평생을 평균이라는 잣대에 휘둘리며 살아왔는데 너무 오랜 시간 세뇌당해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모든 게 자연스럽고 당연했단 말이죠. 하지만 저자의 말을 들어보니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군요. 얼른 내용 확인해 봅시다. 교육위원회의 비전은 다음과 같았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나 이들의 자녀를 철학자나 과학자로 만들 생각이 없다. 우리는 작가, 연설자, 시인, 문인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다. 뛰어난 예술가, 화가, 음악가가 될 만한 인재를 발굴하려는 것도 아니다. 이미 차고 넘치는 변호사, 의사, 목사, 정치인을 키우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과업은 아주 단순 명료하다. 우리는 아이들을 모아 부모 세대가 수행 중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가르치려 한다. 그들은 아이들을 모아 산업체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로 성장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전체 시스템의 구조를 재편했다.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평균 중심으로 표준화했다. 학생들의 지도 내용 및 방법, 교과서의 필수 주제, 성적 채점 방식 등 학교에서 행해지는 모든 과정을 정하는 고정불변의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각각의 학생을 평균적 학생으로 다루며 학생들 저마다의 배경, 자질, 관심사는 무시한 채로 모든 학생에게 표준화된 동일 교육을 시킨다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았다. 교육의 목표는 계몽화가 아니었다. 교육은 가능한 많은 개개인을 똑같은 수준으로 강등시켰다. 그들을 표준화된 시민으로 길러내고 훈련시키면서 반대 의견과 독창성을 억눌렀다. 커리큘럼과 교실이 평균 학생에 잘 맞도록, 또 평균 근로자를 잘 길러내도록 설계했다. 가능한 빨리 많은 수의 개인을 똑같이 무식한 수준으로 강등시켜 표준화된 시민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20세기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데 지금이라고 뭐가 다릅니까? 교육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우리의 교육은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개인의 창의력과 독창성을 꽃피우기 위해 교육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자본과 기업의 부품 역할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한 명의 노동자를 양성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봅시다. 학교는 우등생에게 아낌없는 지원을 쏟아붓는 것이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겼다. 학습 속도가 빠른 뇌를 타고난 사람들이 있으며, 이런 사람들은 학교에서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성공을 거두는 반면, 둔한 머리를 타고난 불쌍한 사람들은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하고 평생 고생할 팔자라는 이론이었다. 따라서 학습이 더딘 학생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자원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생 등급화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쓰기, 산술, 영어, 그리기, 읽기 등의 표준화 시험을 마련했다. 학교의 목표는 모든 학생을 타고난 재능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었다. 기업이며 학교며 정부며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시스템이 개개인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을 받아들였고, 각자의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기회를 부여했다. 이는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했다. 우리 모두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되되 더 뛰어나려고 길을 쓴다. 영재들이 영재로 불리는 이유는 다른 모든 학생들과 똑같은 표준화 시험을 치르지만 더 뛰어난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위권의 입사 지원자들이 심사에서 호감을 얻는 이유는 다른 모든 지원자들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단지 더 뛰어나서다. 우리는 개개인의 존엄성을 상실했다. 우리의 독자성은 성공에 이르는 길에 놓인 장애물, 아니면 후회하게 될 한눈 팔기쯤으로 전락해버렸다. 기업, 학교, 정치인 모두가 하나같이 개개인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누가 봐도 당신보다 시스템이 중요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분 나쁜 건 모든 사회 시스템이 개인성을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기업이나 학교나 미디어에서는 자꾸 개인성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혼란스럽단 말이죠. 나는 내 개성을 전혀 모르는데 꿈이 어쩌고 목표가 어쩌고 비전이 어쩌고 하는 소리를 사방팔방에서 하고 있으니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흘러가죠.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남들은 다 재능 차다 행복하게 살 길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정작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은 뒤에 쏙 빠져있고 당사자만 괴롭습니다. 이 추악한 시스템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아이가 2차 방정식 풀기를 터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배우는데 2주가 걸리든 4주가 걸리든 무슨 상관인가? 시의과 학생이 충치치료를 문제없이 처리하게만 된다면 그것을 익히는데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무슨 상관인가? 누구든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운전을 할 수 있다. 변호사 시험 역시 합격만 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모든 학생이 저마다 학습 속도가 다르다면 또 개인별로 다른 속도로 다른 시간에 학습한다면 모든 학생을 고정된 속도에 따라 학습시켜야 한다는 개념은 구제불능의 오류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경로가 한 가지뿐이라고 믿으면 당신의 진전을 평가할 방법도 한 가지뿐이다. 다시 말해 각각의 중대 시점마다 기준과 비교해 자신이 어느 정도 더 빠르거나 더 느린지를 살펴봐야만 한다. 하지만 만약 이게 틀렸다면 속도와 학습 능력이 관련이 없다면 아주 부당한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고정된 속도의 학습을 강요함으로써 수많은 학생의 능력과 성취력을 인위적으로 해치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속도의 조절을 허용한다면 대다수 사람들도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교육 시스템 구조는 그런 개개인성을 고려해 설계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학생들 모두의 잠재력과 재능을 키워주지 못하고 있다. 즉 교육 과정이 학생들의 개개인성을 완전히 무시하도록 짜여 있다는 말이다. 온통 평균과 선별 타령을 하면서 허울이나 쫓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숭화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게 교육 시스템이 할 짓인가? 모든 학생을 평균에 비교하는 일방적 시스템이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일까? 합격을 의식해 논술을 꾸며 쓰려 하고 신념도 없이 기계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성공한 인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학생 자신의 독자적인 개개인성을 이해하고 발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학생의 개개인성을 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데 급급하다. 솔직히 전문직 제외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뛰어난 역량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별로 없습니다. 그냥 중학생 수준만 되면 내일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써먹어보지도 않은 쓸모없는 지식을 쌓느라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높으신 양반들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왜 우리는 고작 성적 따위를 쫓느라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을 모조리 놓치며 살고 있는 겁니까? 토드 로즈의 평균의 종말을 먼저 보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실을 깨닫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된다면 더 이상 사회의 추악한 마수에 붙잡혀 그들에게 놀아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겁니다.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는 지금 같은 시대에 꼭 읽어봐야 할 책입니다. 초강력 추천합니다.